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정규 강의 20기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제일 아쉬운 거는 7월, 8월, 9월 거래량이 너무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쉽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결국 수요가 다시 나와요. 많은 분들이 저랑 생각이 제일 다른 게 수요를 억지로 눌러놓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왜냐면 남의 일이니까 되게 우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작 본인을 만나면은 억눌러 놓으면은 나중에 사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같이 삽니다. 수요를 눌러놓으면은 나중에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게 수급이 중요한 필수제 시장이에요. 여러분, 밥 못 먹게 하면 그건 굶으실 거예요? 그럼 면을 먹든 빵을 먹든 어떻게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많이들 분노하시는 건데, 그걸 지금 억지로 눌러놓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별 분노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왜 그러냐면 아직 배가 고플 때가 안 온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끼니 때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걸 억눌러 놔요. 그럼 관심이 없는데 배가 고파지면은 문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공감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이랑 밥이랑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매, 전세, 월세가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든 때울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완전히 고파버리면은 답이 없죠. 왜냐면 지금 식량 생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향후 집값이 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정규 기간 동안에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을 열심히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 역사에 대해서 꿰차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나이 많으세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충분히 이만큼 벌 수 있다고 어떤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눈앞에 보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랑은 레벨이 달라요. 저도 말만 하는 사기꾼들을 만나봤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분들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이분 생각이 제가 왜 또 났냐면은 기사를 읽는데 하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왜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중요한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미국이 B컷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 B컷도 여러분 기가 막혀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거기가 전문 영역이 아닌데도 미국 B컷이 선제 조치인가요? 막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지금 선제 조치다. 미국이 좀 상황이 그래서 먼저 과격하게 한 것이다. 이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제 주장이 아니고요. 파월 아저씨가 한 얘기예요. 파월 아저씨가 이거는 순서적, 질서적, 뭐냐면은 0.25, 0.25 두 번을 내렸어야 되는데 앞에 고용지표 때문에 못했다가 고용지표를 늦게 알게 돼서 이번에 소급 적용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선제적이에요. 금리를 내릴 때가 돼서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싶고 자꾸 관심을 끌고 싶으니까 미국은 선제적으로 한 거고 한국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여러분, 한국 지금 내수 경기 성장률 역성장이에요. 역성장이면 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맨날 기사에 자영업자들 망한다는 뉴스 나오면 나라 탓만 하시면서 금리 내리면 되잖아요. 금리 내린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부동산 때문에. 이거 정신 나간 거 아시죠, 여러분 다들? 아파트 가격이랑 금리 내리는 거랑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선진국이란 타이틀 사실 제가 부르는 거지 있지도 않았지만 이제 아니에요. 한국은 선진국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한국은행이 시내식장이에요. 저도 사실은 준비한 적이 있는데 제 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부동산을 다루는 기관입니까? 정말 이거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부동산을 다루는 곳이에요? 부동산은 수급으로 가는 곳이에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알아서 떨어지고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한국은행이 첫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죠. 왜 그러냐? 한국은행은 착공 물량 등 부동산 정책에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이랑 국토부랑 중앙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놀고 먹는 곳입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어떤 발언을 했죠? 강남 쪽에 이제 주요 스카이 대학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언급은 안 할게요. 언급하고 나면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전 읽고 나서 많이 웃었어요. 교육 문제도 다루시고, 부동산 문제도 다루시고, 거시경제도 다루시고, 금리도 다루시고. 제가 비꼬는 거 맞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뭐 하세요? 국토부 장관님은 배짱이 없으세요? 중앙정부는 뭐 하시는 기관이에요? 본인의 어떤 역할과 권리가 뭔지는 모르고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는데 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얘기를 못해요. 쟤는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렇게 외친다고 했지만 얼마나 지식이 짧습니까? 제가 제 영상에서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간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저한테 금리랑 집값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1년 내내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금리 내려야 돼요. 내수 경기가 망해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여기에 집값 얘기를 왜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OECD 국가 얘기해 줄까요? 미국이 금리 결정할 때 집값 얘기합니까? 그럼 이러면 또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미국주의자다. 미국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 맨날 OECD 가계부채 어쩌고 저쩌고, 외국에서 한국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던 적다고 하던 알바입니까? 제가 맞지 않아요. 유럽 국가 좋아하고 미국 국가 좋아하면서 원하는 것만 채택하고 원하지 않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한국은행은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럼 저한테 이러실 거잖아요. 야, 그러면 네가 한국은행 총재보다 잘났다는 거냐? 부동산은 맞는데요. 마음껏 악플 다세요. 맞는 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동산은 제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제가 완전히 뭔가 결핍된 사람인 거예요. 능력이 완전 무능자인 거예요. 제가 여기 갈아 넣은 시간이랑 노력이랑 경험이 얼만데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배짱도 없습니까? 제가 더 잘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한국은행 보면서 옳지 그치, 부동산 때문에 금리 내리면 안 되지. 금리 내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금리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호응만 얻으면, 표만 얻으면, 동의만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어요. 어이가 없어요. 시장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발악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저랑 같이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국 부동산 지금 공급이 있잖아요.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금리 내리지 말라니까요. 상관없어요. 진짜로.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근데 이대로 가도 폭등하게 돼 있어요. 한국 집값. 필수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위에 좋은 집들은 부자들이 하나씩 꿰차고 앉으면서 이제 안 팔아요. 그거 팔고 어디로 갈 겁니까? 전월세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제공이 될 것 같은데요? 월세 제공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해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무너지는 시간은 일정 기간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무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수급이에요. 전세를 제공해 줘야 되고, 월세를 제공해 줘야 되고, 신규 공급을 제공해 줘야 돼요. 문제는 여기가 금리랑 연동이 돌아가잖아요. 어쨌건 맞춰져 가지고. 근데 이 금리를 결정하는 분이 이 수급을 조율할 책임이나 능력이 없어요. 결정 권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금리를 결정할 때 부동산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금리를 결정하는 분이 부동산 공급, 수급을 조율하는 책임자예요. 그러면 해도 돼요. 왜냐면 금리랑 수급이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맞춰서 가면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떼가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국토부 장관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금리 내리세요. 그러면 예전에 한국은행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월권하지 마라. 이거 우리 권한이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가 왜 내 밥그릇을 건드리냐.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 부분 건드리고 있고 부동산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후진국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리를 얘기하면서 부동산에 뭐만 얘기해요? 부동산 매매가만 얘기하잖아요. 전월세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집 마련 옮겨타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신규 공급 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틀린 부분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른 지금 현재 기준 선진국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 비전문가, 그리고 대중의 어떤 의도만 따라가면은 나중에 결국 부동산 공급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폭등이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린벨트 푼단 말이에요. 영국도 그렇게 했잖아요. 규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규제가 알고 보면은 수급을 통제하는 그런 규제들이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판을 여기저기 뒤집어 보는데 필수제는 결국 수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든가요. 한국은 국가에서 제공이 어렵죠. 민간 임대시장이 80%가 넘고 국가에서 제공해주면 어떤 얘기나 나오고 있습니까? 15평짜리 집에서 4인 가족이 살라고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 밑에 뭐 인민 보듯이 그런 시스템, 막 이런 정치적 사상들이 섞여가지고 수급을 해결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니면 그거 사실 거짓말인 게, 그건 금리를 인하하시고요, 부동산 관련된 주담대 가상금리를 높이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예전엔 제가 이 얘기를 왜 못했냐면은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가상금리를 높이면 은행이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상식이 계속 깨지는 게 현 정권이에요. 대박입니다. 맞잖아요. 기준금리 내려서 서민들 삶 좀 나아지게 해주시고요, 부동산 관련된 주담대 가상금리를 냅두세요. 올려버리세요. 아예 부동산 시장을 박살을 내버리게 하세요. 그럼 뭐 은행들은 떼돈을 벌겠죠. 근데 상관없잖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그냥 다 자기들 마음이죠. 그런데 왜 도대체 부동산을 예를 들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결정을 부동산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수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요? 이딴 시스템으로요? 부동산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수급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역사예요. 이런 식으로 못 잡아요. 이렇게 잡은 국가도 없어요. 갈 방향 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이런 식으로 잡힐 리가 없다는 걸 몰라요. 또 몰라요. 지난 정권 때 속고 또 속고 있어요. 안 잡혀요, 여러분. 이렇게.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